네, 안녕하세요. 주간 기문총의 싱어송라이터 기문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간 기문총을 직접 제 목소리로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부쩍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주간 기문총 1주차 인생낚시 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문총은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790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제 신랑이 친구들이랑 낚시를 갔어요. 집이 바닷가 근처라 아이들이랑 가려고 했더니 바위 뒤쪽이라 위험해서 못 간다네요. 차를 끌고 언덕 중턱에서 신랑을 보고만 왔어요. 아빠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왜 아빠만 낚시 가냐고, 자기들도 낚시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너무 추워서 안 된다 했더니 그래도 가고 싶대요. 결국 토요일 낚시하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 아이들도 낚시를 꽤 잘해요. 저는 몇 번을 따라가 봐도 낚시 자체에는 흥미를 못 느끼겠던데 애들은 아빠를 닮았나 봐요. 네, 여기까지가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가 직접 이 사연에 맞춰 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 어김없이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다. 잠에 취한 상태지만 이미 5분 전부터 의식은 깨어있다. 눈부시는 핸드폰 불빛에 눈이 시려 비교적 선명한 오른쪽 눈만을 떠 사연을 확인한다. 두 개의 사연이 눈 속으로 들어온다. 하나는 낚시에 관한 사연이고 하나는 명절 연휴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번 훅 살펴본 후 누운 자리에서 오늘의 노래가 될 사연을 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이 오는 날에는 대부분 내가 경험한 사연을 고른다. 그나마 경험한 일들은 깊은 공감은 못해도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간접 공감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에서 가장 두렵고 싫은 건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그런 날이면 이불킥을 넘어 겨우 그런 결과물을 낸 나를 견디지 못해 며칠 동안 스스로를 향해 몸서리친다. 다행히 오늘은 낚시라는 비교적 경험이 많은 주제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본 적이 없지만 어릴 적 아버지께서 강낚시와 바다낚시 가리지 않고 데려가 주신 덕분이다. 희미한 낚시의 추억을 되살린다. 기억이 맞는다면 강낚시에는 일반 지렁이를, 바다낚시에는 갯지렁이와 떡밥을 써 낚시했다. 낚싯바늘에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끼우고 찌를 잡아 강물에 훅 하고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또 다른 내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월척을 낚을 만큼의 실력자는 아니었다. 그냥 낚시라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두런두런 나와 내 동생을 옆에 앉혀놓고는 인생에서 본인이 깨달은 교훈을 전했다. 그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당연히 나와 동생에게는 낚시는 퍽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과자를 까먹는다거나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의 맛으로 그 시간을 견뎌낸 것 같다. 순식간에 날 데려간 추억을 뒤로하고 다시 사연으로 돌아온다. 사연에는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을 둔 사연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나와 사연자와는 다르게 이 가족은 아이들도 낚시를 좋아하나 보다. 혼자만 낚시하러 간 남편에 대한 아이들의 서운한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도 혼자 낚시 간 남편은 프로 낚시꾼은 아니어도 제법 낚시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리라. 그러나 낚시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취미일 경우 가족들의 원성 앞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고집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터 사이좋게 돌아오는 토요일에 낚시하러 가게 되었다는 훈훈한 마무리다. 그 속에 깨알 아이들의 낚시 실력 자랑까지.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의 투덜거림이 담긴 사연이지만 사연자의 태도와는 달리 묘하게 흐뭇한 이야기다. 사연 너머로 그려진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아름답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의 낚시 풍경도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새삼 뭉클해진다. 특별할 것 없었던 일상적인 나날들이 결국 시간이 지난 미래의 나에게 부여한 감정은 특별함을 넘어 소중함이 되어 있다. 그 추억이 내게 그런 것처럼 언젠가 이 사연자의 가족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보다 더 큰 소중함으로 남겨져 있길 바라본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노래를 정리한다. 나는 곡을 쓸 때 가사와 멜로디를 함께 쓰는 편이어서 바로 기타를 잡아 곧장 노래한다. 노래하면서 멜로디가 입에 잘 붙고 발음이 입속에서 튀지 않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단어는 없는지 고민한다. 앞뒤의 가사가 멜로디와 함께 운율감이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다만 기존 작업과 다른 게 있다면 사연 속에서 누구를 화자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 이야기를 할 때는 화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라디오 사연 속에는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연자는 물론 남편과 아이들처럼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기 일쑤다. 게다가 라디오는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는 특수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화자를 찾고 사연자, 상대자 혹은 주변인 등 다양한 청취자가 공감할 수 있는 화자를 선택하는 게 나만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다행히 오늘은 사연의 소재도 다루면서 내가 깊이 있게 공감할 만한 화자가 확실한 아주 운수 좋은 날이다. 그 화자는 바로 아들, 내 어릴 적 낚시의 추억과 오늘 사연의 교집합을 비교적 쉽게 찾은 것이다. 아들의 입장에서 낚시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지금 나의 가슴에도 뜨겁게 남은 말은 무엇이었는지 빠르게 적어본다. 그러다 부족한 부분은 노래하는 주체인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을 가사를 첨가한다. 그렇게 찾은 의미는 낚시는 기다림이라는 것.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낚시는 입질을 기다리며 사유하고 침잠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바쁜 우리에게는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살피는 시간이 늘 부족하지 않은가. 다양한 매체와 범람하는 메시지들은 허락도 없이 나의 세계에 침투해 나를 침식한다. 그런 복잡하고 바쁜 삶 속의 나를 멈추어 온전히 기다리게 하는 게 바로 낚시다. 이 같은 생각으로 주된 서사는 완성되었다. 아빠에 이끌려 바다에 왔던 화자가 변함없이 고요한 바다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를 위해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리라 다짐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우연한 영감으로 떠오른 버블검의 연가 가사 일부분을 오마주하여 연결하니 한결 자연스러웠다. 후렴에 뭐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나 한번 나를 던져볼래 라는 가사 또한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뜨거운 말이기에 좋았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직업, 무모하다며 말리는 길. 20살 무렵의 내게는 좀처럼 와닿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살갗에 푸르게 멍드는 나이가 된 지금. 뮤지션의 삶은 과연 그들이 말릴만 했구나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른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볼 만한 일을 찾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곡을 내보내며 사연자에게 얼만큼의 공감을 선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낚시를 통해 어떤 의미라도 발견할 수 있을 테니 함께 더 즐겨보기를 기원했을 뿐이다. 청취자의 사연으로 시작해 어느덧 자기 고백을 하게 된 이 노래 인생 낚시처럼 가능하다면 듣는 모두가 인생에서 나를 기꺼이 던져볼 만한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이미 찾았다면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뭐가 걸리더라도 아름답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주간 기문총 첫째 주 인생 낚시 편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했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겠죠? 오늘 이 인생 낚시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을 찾으시고 마음껏 만끽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간 기문총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하세요. 뭐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나 한번 기다려볼래. 뭐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나 한번 나를 던져볼래.